오늘 두 번째 주제는 치아가 썩고 치아 뿌리에 고름주머니가 생기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각하죠. 치아가 썩고 그 밑에 고름주머니가 생겼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치아와 관련된 질환은 치과에 가서 치과 선생님들이 잘 치료하겠죠. 전문가니까. 그러나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찾아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정말 신기할 정도의 치료법들, 그리고 치료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치아가 썩고 뿌리에 고름주머니까지 생기는, 그냥 치아가 썩으면 썩었지 그 밑을 보니까 고름주머니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고름주머니에 보니까 이게 낭종이죠.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건 어때요? 대공사, 큰 수술에 의해서 하죠. 치과적으로는. 한의학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왜 이것이 생겼을까 생각하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흔한 손목에 보면 이런 혹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거를 치료하는 방식이 혹을 수술로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왜 이게 생겼을까를 생각해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한약을 쓰거나 그러면 이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 이론이에요. 치아가 썩고 그 밑에 고름주머니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인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생겼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병들을 치료하려고 한약을 투여하면 인체가 좋아지면서 이게 치료되고 연골 조직이 사실은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사진으로 확인한 겁니다. 동공이 생긴 것을 까맣게, 그다음에 연골 조직이 그 부위에 살아나는 것을 허옇게 이렇게 살아났더라고요.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한약을 투여해서 몸이 좋아지니까 이게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치아는 뼈의 여분이다. 뼈의 여분으로서 콩팥이, 신장이 길러준다. 신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신장과 연관되어 있는 병들이 오면 치아에 이상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치아는 호흡의 문이다. 호흡이 뭐예요? 우리가 호흡 잠시 못하면 이 세상 없습니다. 그만큼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치아는 뼈가 끝나는 곳으로 골수가 길러주는데 실제로 신이 주관하고 신이 쇠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집니다. 대개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뼈가 굵은 사람들 어때요? 힘께나 쓰죠? 근데 쉽게 지치고 쉽게 쇠합니다.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같은 성생활을 하더라도 빨리 지칩니다.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정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적은 사람, 날씬한 사람, 그러면서 키가 작은 사람보다 빨리 소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등치값을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또 정이 왕성하면 치아가 든든하고 허혈이 있으면 치아가 흔들리는 겁니다.
왜 허열이 생기느냐? 허열은 신정이 고갈된 거예요. 신정이 있으면 수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열이 허하게 떠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데 신정이 그 역할을 못해. 왜? 고갈돼서 없으니까. 그게 허열이에요. 아래 잇몸은 수족 양명에 속한다. 아래 위 잇몸은. 윗 잇몸은 위, 족양명 위에 속하고요. 아래 잇몸은 대장과 연관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을 놓을 때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인체에 굉장히 적용해서 많이 이용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론이 입뿌리의 통증, 입뿌리가 드러나고 치아가 아프면서 흔들리는 것은 신원이 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신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허해져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입뿌리가 드러나거나 치아가 입뿌리가 드러나요. 보면 이 잇몸이 있고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입뿌리가 여기가 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입뿌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가 패여서. 이거는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신원이 허약한 거야. 그냥 수술요법으로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거는 그거 가지고 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신원을 돋궈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원이 허약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치아 치은의 이상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가? 팔미환이라는 것으로 신원의 근본을 돋궈주는 게 이게요. 그 다음에 가미조화탕. 간대장이에요. 간대장. 간하고 대장은 같이 봐. 아까 뭐 입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장과도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위하고도 연관된다 그랬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미조화탕이에요. 그 다음에 청위산. 위가 들어가잖아요. 참 묘한 겁니다. 한의학이라는 이론이. 근데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요.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수양법. 이건 뻔났습니다.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양생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아를 기르는 것인데 소금물을 먹으면서 양치하고 치아를 맞부딪히면 신효하다 그랬어요. 그냥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효과가 난다. 저는 매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일단 일어나면 바로 소금을 입에다 물습니다. 굵은 소금이죠. 그리고 잘게 씹어요. 그러면 침이 가득 고이고 소금이 녹고 그러면 소금이 다 녹아서 물이 된 상황에서 양치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치아 사이에 있는 거, 잇몸에 있는 거, 구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끔하게 씻어져 나가는데 그동안에 이 치아라는 것이 소금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최고로 효과가 좋은 거예요. 매일 새벽에 소금 한 줌을 입안에 넣고 따뜻한 물을 먹으면 채 치아를 문지르고 100번 부딪히면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치아가 든든해짐을 느낄 수가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양생법입니까? 이거를 평생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그 건강의 차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안 해요. 자기 손해죠. 치아가 썩고 뿌리에 구름주머니까지 생긴 경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치아나 입뿌리가 드러나고 이런 경우 한의학적으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